오늘은 현 정부에서 사교육 관련해서 칼을 들이대고 있고, 공정위원회에서도 뭐 과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겠다 이런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사교육 관련 업체들이 좀 하락들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상태랑 요번에 분기 보고서 나왔는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고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할 케이스는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사교육 기업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어떤 상태인지. 최근에 좀 한 10만원대에서 한 1년 사이에 5만원대로 절반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적정 가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면가 100원에 시총은 5,900원 원으로 한 6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비율은 61%로 관계자 지분 36%, 국민연금 5%, 한 41%에서 자사주까지 해서 한 40% 좀 넘는 관계 주주들이 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중고등 오프라인 사업분이 인적 분할된 교육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취업, 나머지 임대 관련 기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는 5.72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퍼가 5배 정도로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저평가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현금 2,100원 배당을 하는 거에서 지금 현재 4%대로 시가 배당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좀 더 떨어진다면 한 5%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배당적인 측면은 조금씩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5배 정도로 떨어지는 부분들, 월간으로 봐도 상당히 떨어져서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정부의 사교육에 대한 손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로 계속 하락하는 걸로 일단 예상을 하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과거에 어땠는지 살펴보고 예상 이익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 매출은 증가되어 있고, 올해도 매출은 증가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분기를 봐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0억 원대로 30% 조금 상향돼 증가되는 거에 대비해서 주가는 좀 하락하는 편이고, 만약에 지금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치면 그래도 1,000억 정도는 매출을, 이 영업이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익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부채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영업이익도 향상되는 부분. 우리 21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300억 정도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순이익이나 ROE를 보면, 혹은 부채까지 감안한 수준을 보면 ROE는 좀 높은 편이고, 순이익 자체도
20년에 비해서 순이익이 11%대로 준수한 편으로 확인됩니다. 영업이익률도 16%인데 예상치 지금 반기 기준으로는 20%까지 향상되는 걸로 보이고요. 부채 비율이 100%가 좀 넘는 거에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계속 10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는지는 뒤에 한번 현금이랑 부채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떨어지질 않네요. 이게 어깨상 문제인 건지 계속 부채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전성으로 따지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하락하는 주가에서 좀 버팀목이 될 건데 재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고 배당 성향이 20년도부터 배당 성향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금액은 늘어나지만 이익 대비해서 배당을 좀 더 올려주는 게 낫지 않나.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면 좀 더 높게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배당 성향을 좀 줄이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상품은 매출을 보니까 고등부, 초중, 특히 고등부 부분은 한 63%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한 100명 정도 증가된 부분들, 일단 손익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치면은 순이익이 2020년에 대비해서 향상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매출의 증가 대비해서 이익률만 이동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순이익이 2020년에 향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향상되고 나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더 강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원가는 조금 소폭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판관비 아마 강사에 대한 비용이 좀 오른 걸로 보입니다. 금융수익이 줄었네요. 금융수익이 줄고 유동자산이 2021년도에 대비해서 2022년도에서는 절반 가격으로 유동자산이 많이 줄어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2배 정도 증가된 부분들, 교재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매출채권도 증가되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 순이익으로는 증가된 부분들, 이 유동자산이 줄어든 부분이 어디서 빠졌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22년도는 계속 보면 22년도를 맥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라고 컨퍼런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컨퍼런스는 증가되는 걸로 나오고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 주가가 싸다고 느끼는지 이창섭이라는 분이 사내 이사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거의 매일 현 주가 5만원대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 내부에서는 좀 과도하게 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분을 계속 증가를 많지는 않지만
소폭 증가시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현재 분기 보고서에 나온 기준으로 어떤 상태인지 볼 건데, 일단 고동사업이 제일 큰 거니까 고동사업 부분이 21년 대비해서 2020년에 9.7% 정도 증가되었다. 1인당 평균 교육비가 46만원 정도로 증가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역시 영업이익은 고등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취업 부분은 적자, 기타 부분도 적자로 되어 있고, 고등 부분이 매출을 많이 이끌고 영업이익도 이끄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 반기에 대비해서는 소폭 영업이익이 하락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중등부에서는 또 증가되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부분도 많이 떨어졌네요. 절반 정도로. 고등 부분이 큰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익 자체가 교재 등의 가격이 거의 원가로 원자재로 봐야 되겠죠. 일반 공장 같은 경우로 대비했을 때는 거기에서 고등부 부분이 하락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증가를 됐고 학원 강의는 하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 교재 가격은 증가되는 부분들, 감소되는 부분들이 서로 좀 골고루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격들이 좀 올라야 영업이익이 좀 오르겠죠. 일단 연결 재무제표 상태로 보면 현금은 126억 정도, 그 다음에 뭐 유형 자산이 3천억 정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유동부채가 3,700억 정도 되는데 현금 자산이나 유형 자산이 어느 정도 커버는 될 정도의 자산은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됐고요. 그러면 지금 5천억 정도 순이익이었는데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라고 보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으로 따지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재무로 보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 차입금이 580억 원 정도로 이 부분은 계속 증가되고 있거나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2년 대비해서는 증가된 부분들이 재무적으로는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적으로 한 70%만 됐어도 배당 성향을 좀 더 주면서 간다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그래도 소폭 반기 따지면 소폭이고 연간으로 따져도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중에서 미수금이 한 12억 정도로 미수금을 충당금을 좀 쌓아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뭐 크지는 않겠지만 전체 영업이익에서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쌓아둔 부분들인데 미수금의 절반을 충당금 쌓은 부분은 아쉽고, 그럼 부채에 대해서 보면 지금 5%대 이상의 자금을
단기 차익금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해서 또 쌓는 부분들, 좀 금리가 좀 높게 차익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전기 반기 대비해서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30% 정도 증가된 부분들. 근데 이 증가된 부분들이 어딘가 봤더니 아무래도 강사비 자체가, 강사료 비용이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눈에 띄게 증가된 부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종업원들이 한 1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증가된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로 강의비가 조금 올랐고, 뭐 교재 가격이 증가된 것도 있지만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 고등부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 초등부가 조금 소폭 상승하는 부분,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교육비가 연간 한 9.7% 정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해당 기업도 그 정도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예상 컨센서스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점은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매출이 현재 크게 정권에 대한 사교육 언급에 대비해서는 크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지 부채 비율이 좀 단기 차익금이 한 5%대로 되어 있지만, 그게 재무가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가진 자산이나 현금으로 따졌을 때 계속 유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 70% 정도까지는 감소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상태로 간다면 예상치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아마 담보를 좀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수익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재무로는 담보로 잡기는 힘들고, 최소한 배당 수익률로 가지고 회사가 유지를 할 수 있고, 유지를 못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배당 수익률을 보면서 좀 더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락을 했을 때 배당 수익률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면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가스터디 현재, 그 다음에 기존 분석을 해보고, 배당으로 좀 더 길게 가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보로 잡을 거는. 그리고 크게 영업에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한다면 좀 관심 있게 투자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고,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